네, 이번 시간은 7장 마지막 섹션 딕셔너리에 대해서 다룹니다. 네, 먼저 딕셔너리의 뜻은 사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people은 사람이라는 뜻, 베이스볼은 야구라는 뜻처럼 특정한 키에 그에 맞는 밸류를 가지는 것이 딕셔너리의 요소들입니다. 네, 교재 7-37 딕셔너리의 기본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딕셔너리의 샘플 딕셔너리 SD라고 만든 후에 똑같이 중괄호로 만들고 name 윤태훈 직업 뭐 편집자 그 다음 나이 32라고 할까요? 이렇게 키와 값으로 넣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키와 value를 요소로 가지는 것이 딕셔너리의 기본 형태입니다. 컴마를 통해서 구분지어 줍니다. 네, 이렇게 만든 딕셔너리를 출력해 보면은 순차적으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고 타입 함수를 통해서 타입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딕셔너리의 앞글자인 딕트만 출력되게 됩니다. 네, 다음 7-38을 보겠습니다. 네, 딕셔너리의 항목으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올 수 있습니다. 먼저 person이란 이름의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이름하고 value를 사람 이름인 노동혁 이렇게 입력하고 나이는 숫자 데이터, 정수형 데이터 17. 그 다음 결혼 유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논리 데이터인 false를 입력해보죠. 그 다음에 취미. 취미라고 하는 것은 중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집합을 넣어버려서 탁구, 음악 감상, 게임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펄슨을 출력하면 네, 각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되죠. 그 다음 출력하면 정상적으로 출력됩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중괄호의 딕셔너리 내부에 집합도 있고 논리형 데이터도 있고 정수와 문자열까지 다 들어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딕셔너리에서 특정 항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기존의 리스트와 튜플은 인덱스를 다뤘습니다. 딱 감이 오시지 않나요? 딕셔너리에서는 인덱스를 키 값으로 다룹니다. 예를 들어 프린트에서 person 중에 대괄호를 넣어서 취미라고 하면은 취미에 해당하는 value 탁구 음악 감상 게임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 출력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인덱스 0을 넣어 볼까요? 그러면 에러 코드가 출력되게 됩니다. 따라서 딕셔너리는 특정한 키 값으로 value를 찾아야 하는 그런 사전과 흡사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딕셔너리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없는 정보, 키를 추가하고 싶으면 person 하고 키값, 키값이 키가 되겠네요.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신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람의 키, 신장 해서 175.8이라는 값을 넣어보고 주소도 한번 넣어볼까요?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라고만 입력하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내려서 그 다음 person이라는 딕셔너리 전체를 출력해야겠죠. 프린트 함수에 둘러싸서 실행해 보면은 자, 첫 번째 이름, 나이, 결혼, 취미, 마지막으로 신장,
주소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은 예제 7-42 키와 밸류를 따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펄슨을 넣고 여러분들은 똑같은 데이터로 해도 되겠죠. 이름을 노동력, 결혼, 펄스, 나이, 30 이렇게 넣고 이렇게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펄슨 점 펄슨 객체의 키라고 해서 출력하면은 키만 이름, 결혼, 나이와 같은 키만 출력됩니다. 밸류를 출력하려면 마찬가지로 밸류 하고 밸류 들이니까 밸류스라고 해서 출력하면 이렇게 값들이 나오죠. 이러한 방법으로 딕셔너리의 키와 밸류를 분리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템 메서드를 사용해서 각 항목들을 투플로 변환해서 값을 반환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person.items라고 해서 출력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안에 있는 이 딕셔너리 내부에 있는 키와 밸류들이 이렇게 투플의 형태로 바꿔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딕셔너리 내부에 또 딕셔너리가 있는 중첩 딕셔너리에 대해서 다뤄보겠는데요. 예를 들어 키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딕셔너리라면 이 값이 키와 값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키가 다른 키와 키로 연결돼서 그 값을 가리키게 되는 그런 중첩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person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 김주환이란 사람 땡땡 이 밸류를 딕셔너리로 또 열어버려서 결혼, person, 나이 29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 열려있는 것에 닫힘이 있죠. 그 다음 사람인 김민수라고 해서 또 딕셔너리로 결혼, true, 나이 34 간단하게 항목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씩만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은수 김은수 씨는 자 다시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결혼 true 나이 37 이런 식으로 해서 3명만 해볼까요? 3명만 해본 다음에 펄스에 오타가 있네요. 나와줘야죠. 이제 지금 마지막 딕셔너리 중괄호를 나와주고 펄슨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신텍스 에러가 생긴 이유는 여기에 세미콜론을 붙여줘야겠죠. 이게 하나고 이게 하나고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출력하게 될 경우 이렇게 김주환 땡땡 이 안에 키와 밸류를 가지고 있고 이 키와 밸류가 이 바깥의 김주환이란 사람의 밸류가 됩니다. 또 김민수란 사람이 키고 이 안의 밸류는 이 키와 값이 밸류가 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김은수라는 이름이 키고 값은 이 안에 있는 딕셔너리가 됩니다. 이러한 중첩 딕셔너리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제 7-45입니다. 새 딕셔너리에 여러 딕셔너리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거를 남겨두고요.
지우고 다시 하는 게 낫겠네요. 그 다음 person 1이라고 해가지고 이름 김주환, 나이 29이라고 끝내고 또 다른 딕셔너리로 person 2라고 해서 이름 김민수, 나이 28 뭐 이렇게 해서 다음 person 3 person 3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글자를 좀 줄여야겠네요. person 3는 이름 김은수, 나이는 34살. 이렇게 한 이후에 다시 키울까요? 키운 다음에 person이라는 총괄적인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총괄적인 딕셔너리를 만든 다음에 네, 첫째라고 해서 person 1, 그 다음 둘째라고 해서 person 2, 그 다음 셋째라고 해서 person 3까지 넣어주면 됩니다. 아까 지웠던 코드를 다시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함수로 person을 출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총괄적인 person의 첫째는 person 1, 이 딕셔너리가 들어가고 person 2는 두 번째 딕셔너리가 들어가고 person 3는 세 번째 딕셔너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실행 결과 에러 코드는 네, 콜론을 붙여줘야 되죠. 여기도 문자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면 찾아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출력할 경우에 첫째라고 해서 딕셔너리가 생성이 되고 이 안에 첫째 이름과 나이가 들어가고 둘째는 또 둘째 값이 들어가고 셋째는 셋째 값이 들어갑니다. 이 나이 정보가 제가 34이라고 입력해서 셋째가 첫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상황이 생겼지만 이러한 뭐 내용적인 거는 무시하고 기능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전체적인 딕셔너리는 이 펄슨이고 이 하나하나 첫째 그 다음 딕셔너리 밸류 그 다음 둘째라고 해서 딕셔너리 밸류 이렇게 이중적으로 중첩된 딕셔너리의 생성법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네 가지 컬렉션 데이터 리스트, 투플, 집합, 셋, 딕셔너리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특징을 정리해 보면은 리스트는 순서가 있고 수정이 가능한 컬렉션이고 중복을 허용합니다. 투플도 순서가 있고 수정 불가능한 컬렉션입니다. 투플도 중복을 허용합니다. 집합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모두 하나로 취급합니다. 딕셔너리는 순서가 없고 수정이 가능한 컬렉션입니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컬렉션 데이터들의 특징들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룰 때 적합한 형태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7장을 마치겠습니다.